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일 작가님의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라는 책의 3구절 갖고 왔는데요. 이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김정일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현직에 계시는 분인데 앞부분은 신간입니다. 앞부분은 강남에 있는 많은 정신과를 찾으시는 환자분들의 사례들을 쭉 나열해 놨고 정말 이런 정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심각한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뒷부분에 나오는 처방 부분인데요. 왜 우울한지, 왜 허무한지에 대해서 좀 정신과 상담의로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울할까? 왜 허무할까? 왜 또 죽고 싶을까?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원시에서 문명으로 진화해 왔다. 그런데 그 문명이 지금은 사람들을 다시 원시로 되돌리고 있다. 그동안은 먹고 살기 위해 애썼는데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살아봤자 뭐하나 하는 허무함이 가슴을 가득 채운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람들도 만나고 보다 나아지려고 발버둥 쳤는데 살만하니 그것들이 다 꼴보기 싫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하나같이 거짓말쟁이의 도둑놈들 뿐이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만나고 조용히 살고만 싶다. 근데 왜 우울할까? 왜 허무할까? 왜 죽고 싶을까? 나아가지 않고 만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으니 기존의 신경 연결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신경 연결은 생기지 않으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계속 만나고 나아가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거짓말쟁이와 도둑놈들로 넘쳐나도 나아가야 한다. 인간은 아직 그럴 수밖에 없다. 원시가 문명보다 훨씬 더 길었기 때문이다. 원시는 곧 이기심이다.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자기만 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100% 문명인인 사람은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성자들이나 신밖에 없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대자대비 등의 마음가짐은 보통 사람은 갖기 힘들다. 괜히 어설프게 흉내냈다가는 모든 것은 다 털어버리고 바닥으로 기다가 요절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사람은 믿되 꼭 확인하라고. 상대를 100% 믿으면 반드시 뒤통수 맞는다. 상대가 나를 속일 수 없도록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좋은 것이다. 상대가 날 속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 사회에서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아도 문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문명 속에서는 착한 사람이 언젠가 승리하면서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지만 원시 속에서는 약육강식만이 판치면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 동물 돋보기라는 유튜브에서는 수사자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 동물원에 갇혀 사는 사자는 비록 자유롭지 못해도 생존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25년까지는 살 수 있지만 야생에서 수사자의 운명은 15년을 넘기기도 힘들 정도라고 설명한다. 사자 새끼는 5마리 중 살아남는 것이 1마리 뿐일 정도로 장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평균 수명이 나날이 늘어나는 인간과는 대조적이다. 인류 멸망을 다룬 더 로드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러하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아버지가 죽어간다.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한다. 좋은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결국 문명만이 원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요즘 홀로족, 혼밥, 혼술이 늘어나고 오타쿠, 장인 등이 각광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혼자 있더라도 열심히 살아 뇌가 깨어 있으면 그리고 필요할 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큰 무리가 없다. 금방 회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서도 게으르고 사람을 만나야 할 때도 회피적이면 답이 없다. 현대사회는 분명히 사람들의 사회성이 떨어지고 있다. 대학가의 동아리 활동도 줄어들고 사람들도 자주 안 만나면서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 뇌신경은 경험해서 안 되는 것보다 경험 안에서 사라지는 게 더 빠르다. 사회생활을 게을리하면 생각 이상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영화 초안지 천하대전에 이런 장면이 있다.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고 난 후 의심에 절어서 자기를 도와준 동료들을 샅샅이 죽이기 시작한다. 번개는 유방을 찾아간다. 그러나 번쾌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유방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먼저 죽인 거라며 변명을 늘어놓는다. 번쾌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저 오랜만이라는 인사였다면서 일이 생겼다기에 유방이 걱정되어서 만나러 온 거라고 말한다. 옛날에 함께 고향을 떠나 유방을 주군으로 삼으면서 번쾌는 그가 뭐라 해도 다 믿겠다고 맹세했지만 이제는 그의 말도 행동도 정말 알 수가 없다. 이제 자신은 일국의 군주이니 번쾌가 뭘 원하든 다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유방에게 번쾌는 군주의 용포를 벗으라고 하면 벗을 수 있겠냐며 주위에 서 있던 병사의 칼을 빼앗는다. 그러고는 유방을 도와 대업을 이루려 했지만 이제 자신은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며 싸움이 끝나면 고향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 했던 약속을 기억이나 하느냐고 묻고는 먼저 간다며 들고 있던 칼로 자기 목을 그어 자살한다. 번쾌는 천하통일보다 유방 등 동료들과 함께 싸우는 게 좋았다. 함께 싸우면 뇌 속의 신경 연결도 팍팍 이루어져서 기분도 좋았다. 천하를 통일하면 동료들과 더 신나게 술 마시면서 재밌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료들이 다 죽고 만 것이다. 그것도 대장손해. 그러니 살맛이 나겠는가. 뇌 속의 신경 연결이 다 끊어져서 뇌 속이 캄캄한데 영화 끝자락에 죽인 줄 알았던 장량이 병으로 누워있는 유방을 찾아간다. 장량은 이게 정말 원하던 결말이냐고 묻는다. 그 물음에 유방은 사실 그동안 늘 전전긍긍했다고 고백한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 같았고 심지어 밥을 줄 때도 독을 푼 것 같았다고. 권력을 추구한 대가는 남을 믿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었다고. 이제 믿을 사람이 없다고. 문명은 믿음이고 원신은 불신이다. 인간 사회에서는 믿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유방은 일국의 군주가 되었지만 스스로 고립하면서 불신의 늪에 빠졌다. 겉은 화려해졌지만 속은 원시로 퇴행한 것이다. 군주가 되었다고 기존의 만남들을 무시하고 어렵게 차지한 것을 지킨다고 군주 자리에만 머물렀다가 뇌 속의 신경 연결들이 끊어지면서 우울증에 빠진 것이다. 유방이 일국의 군주에 머물지 않고 만국의 군주가 되기 위해 나아갔다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끝없는 세계 정벌에 나섰던 징기스칸은 죽을 때까지 수많은 형제들과 행복하게 함께 지냈으니 말이다. 현대 물적 풍요는 편안함으로 나를 유혹해 우울증에 빠뜨린다. 우울증이 걸리지 않으려면 계속 나아가고 만나야 한다. 그래야 뇌세포들이 끊임없이 가지를 뻗어 다른 세포들과 연결을 시도한다. 계속 나아가고 만나려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된다. 혼노지라는 영화에서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며느리가 될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일 말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묻는다. 며느리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건강한 며느리다. 우울증에 안 걸리려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한다. 전에 근무했던 병원 티타임 때 있었던 일이다. 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난 대부를 한 번도 안 봤다. 그러자 다른 의사가 부러워했다. 그 재밌는 영화를 아직도 안 봤다니 정말 부럽다. 앞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는가. 살다 보면 보고 싶은 영화, 드라마, 읽고 싶은 책들이 있게 마련이다. 예전에는 그것들을 빨리 보지 않았음에 그래서 그 이론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함에 안타까워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 좋은 책, 그 재밌는 영화, 드라마들을 안 본 것은 축복이다.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이 남았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것은 크기와 상관이 없다. 영화 혼노지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의 크고 작고가 어디 있냐며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그뿐이라고 단언한다.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 편하면 퇴화하고 나중에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진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고 싶은 게 있어야 한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살까? 살기 위해 먹을까? 정답은 채우기 위해 먹고 비우기 위해 산다는 것이다. 위가 비어있으면 채워야 하고 방광이 차있으면 비워야 한다. 차있으면 만족감이 있고 비어있으면 고통을 받는다. 차고 비우는 데 이상이 생기면 몸에 질병이 생긴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차있으면 평온하고 마음이 비어있으면 고통을 받는다. 마음을 비우고 채우는 데 이상이 생기면 마음의 질병이 생긴다. 영화 콘택트에서 앵커 레리 킹이 저술가이자
신학자인 팔머 조스에게 과학이나 과학기술에 반대하느냐고 묻는다. 팔머 조스는 그렇지 않으며 자신이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은 인류는 보다 행복한가, 과학과 기술 덕분에 궁극적으로 더 좋아졌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대에는 인터넷으로 쇼핑을 비롯한 온갖 것을 다 하지만 그 내면은 공허하다. 외롭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서로 동떨어져 있다.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그 의미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정신없이 일하고 미친 듯이 휴가 가고 과잉 소비를 통해서 삶의 공허함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방향 감각을 잃은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덕분에 삶은 편해졌어도 마음까지 편해진 건 아니다. 몸을 채우고 비우는 것이 용이해졌지만 마음을 채우고 비우는 것까지 용이해지진 않았다. 현대의 물적 풍요로 인해 미친 듯이 휴가 가고 과잉 소비할 능력은 생겼지만 그걸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같은 영화에서 배가 있는 엘리에게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남뿐이라고 말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은 파멸한다. 왜? 서로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생명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뭉쳤기 때문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만들어 집단을 키우면서 만물의 영장이 됐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뭉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게 됐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시대가 됐다. 뭉쳐봤자 인건비만 나가기 때문이다. 인간이 서로에 대한 필요를 못 느껴 흩어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게 된다. 짐승들 같이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 짐승들은 자기만 살려고 한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첨단 무기까지 날아다니게 되면 인류는 멸망한다. 혹성 탈출에서 테일러 선장은 자기가 불시착한 행성이 지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멸망하고 원숭이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테일러는 바닷가에 파묻힌 얼굴 부위만 남은 자유여신상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는다. 전쟁을 일으켰군. 미치광이 놈들. 지구를 날렸어. 괴물들 모두 지옥으로 꺼져.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미치광이 괴물이 돼서 지구를 날려버린 것이다. 스스로도 파멸하면서 말이다. 여기까지인데요. 정신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저자분이시다 보니까 아주 그냥 후벼 파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 우울증과 이 허무함을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만남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접촉이겠죠. 서로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뇌 신경망들을 새롭게 구성해 나갈 때 우울증에서 탈피할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다른 환경들과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